소개한 것처럼 두 가지 책이 좋은 책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한 4, 5년 전에 퍼블리시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을 퍼블리시한 데가 이제 그 회사인데 BMI라고 비즈니스 모델 인스티튜트라고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상주해가지고 하고 또 수시로 필요하면 프리랜서 같은 사람을 구해서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잘 번역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재창조화 뭐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나온 책인데 올해 들어서 이거는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터라는 책인데 이거는 센트 갈렌 경영대하고 스위스 경영대죠. 그래서 센트 갈렌 경영대하고 그다음에 에테하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리 쪽에 있는데 그 주리에 에테하 공대가 힘을 합쳐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주 동안 생각을 해야 될 한국 기업이 어떻게 이런 패턴이다 넣으면 맞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더 많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이 책은 나온 지가 벌써 한 4년, 5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다 보셨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간략하게 그 서머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 책에 나와 있는 나인블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인블럭이 이 기본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의 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가운데 있는 가치 명제라는 게 중요하고, 가치 명제에서 이쪽 사이드로 봐서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커스터머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느냐 하는 그 커스터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명제에 나타나는 고객의 가치 창출이 있는데 그 고객이 누구냐 하는 그 세그먼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정해야지 되고, 그러면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어떻게 커스터머한테 딜리버리 할 것인가, 그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커스터머 세그먼트, 커스터머 채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이 모두가 고객 쪽에 이렇게 외부 지향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쪽을 향해서 기업이 뭐를 얻게 되냐면 레비뉴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레비뉴, 고객을 통해서. 그래서 이 레비뉴가 이 하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편을 보면 우리가 무슨 리소스를 갖고 그걸 할 거냐 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죠? 그 리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요 하단에 가운데 붙어 있는 건데, 그 리소스를 가지고 무슨 액티비티를 하니까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 액티비티를 뭐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거가 이제 그 위에 서 있는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하이리 커넥티드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모든 거를 할 수 있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 아웃소싱에 힘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키 파트너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리소스를 동원한다든지 액티비티를 가한다든지 파트너를 끌어들인다든지 이 모든 것이 코스트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트가 밑에 하부에 왼쪽에 써 있어요. 그렇게 쉬면 이게 모두 9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모델은 한순간에 4년 전에 만든 게 아니라 그 주리에서 이 모델은 네덜란드에서 이 모델은 유럽에서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긴 지 15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듬어져가지고 지금 나인블럭으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전형적인
소위 이제 앱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간에 가장 스탠다드로 쓰이는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를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 센트 갈렌 대학에서 만든 그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터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유감스럽게 이 책이 도착을 안 하고 있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우리 홍 대표가 보내준 그거 보면 아티클 하나 붙어 있죠. 제일 마지막에. 그 아티클이 사실은 그 책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티클만 읽어도 이게 서머라이즈 된 거라서 상당히 요약본이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티클에도 55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실려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55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라는 걸 어떤 회사가 왜 뭐를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를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걸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주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닥이라는 회사가 여기 보면 1999년에 자기네가 이 점유율이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그 점유율이 이제 하여튼에 그 카메라 점유율이 95%까지 올라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99년도에 이제 디지털이 선을 보였는데 그때 그 마켓이 5%밖에 안 돼요. 마켓이요. 근데 10년 후에 보니까 아날로그 카메라는 5%가 되고 디지털 카메라가 95%가 되는 아주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코닥이라는 거는 이제 관리 대상 기업 한국으로 치면 그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냥 망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다시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축으로 이 센트 갈렌 경영대가 이제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쫓아가지 못했냐? 처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안주했다. 니네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 패턴을 보고 변했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고 안주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의 힘을 빌려오는데 실패했다. 자기 자체 내에서 뭐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죠. 밖에서 힘을 빌려오는데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우리가 이 기술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술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 기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잘 받아들이면 기업에 상당히 부가 되는데 잘못 받아들이면 상당히 피해를 준다는 걸 우리가 이 코닥 같은 데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당히 눈여겨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걸 우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트렌드를 읽고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코닥이 이렇게 다 사진이 아주 이렇게 잘 대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요즘 코닥이 이렇게 다 됐어요. 고소하는 치료를 안 하니까 다 녹슬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등재가 됐어요. 위키피디아가 뭐 어디 대백과사전에 등재가 됐다는 데서 확인 안 해봤는데 이게 동사로 등재가 됐어요. 뭐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Your company will be conducted. 아, 이 망한다는 소리가 이런 대명사가 아주 불명예스럽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블록버스터. 이게 비디오, 미국에서 비디오 빌려주는 전문점이었잖아요. 망했어요. 나왔었어요. 그냥 한순간 뭘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다 망가진다. 이게 패턴을 계속 읽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센트 갈렌이 제시한 게 이 스퀘어. 스퀘어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스퀘어를 이렇게 휴대폰에다 꽂고 거기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케냐라는 데 가면 이 테소인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케냐 같은 데 가면 야, 그런 데서 이게 전자결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도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게 길거리 콩나물 장사, 시금치 장사가 다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 나라는
스마트폰을 한 개씩 갖고 있는 거야.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꽂고 콩나물 팔고 싹 긁으면 쫙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콩나물 장사가 결제 안 하잖아 이거. 근데 우리는 이 결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틀을 어떻게 잘 잡아서 이게 대단한 히트를 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거가 또 하는 거지.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센트럴랜드학이 이것도 하고 있지만 BMI라는 이 랩을 만들어서 랩이 아니라 이건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 랩을 만들어서 이거 본격적으로 자기는 이 마들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읽을 수 있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프로덕트를 판다. 또 조금 더 하면 이거 무슨 프로세스를 거기다 얹혀서 팔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비즈니스 모델을 얹혀서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센트럴랜드 대학이 여기서 있는 것처럼 250개 비즈니스 모델들을 25년에 걸쳐서 분석을 한참 해보니 거기에 55가지의 패턴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내비게이터라는 타이틀에다가 넣어서 이제 세상에 소개를 한 거죠. 작년 말부터. 그래서 여기서 있는 90%라는 거는 잘 이걸 분석해 보니까 결론이 새로운 기업이라고 또는 새로운 창업이라고 나온 것들을 보니까 다 90%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패턴에서 나온 거다 이거죠. 그렇게 새롭게 나온 거는 10% 정도 될까 말까 한다 이거죠. 그런 게 하나 발견됐고, 두 번째는 여기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거를 하려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를 스탠포드 디스쿨 같은 데다가 넣어서 좀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지금 뭐냐? 자기네들이 제시한 게 여기는 이 주체가 네 가지다. 컴포넌트가 네 가지다. 이렇게 크게 본 거야.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든다는 거를 이 네 가지 축으로 봐야 된다. 제일 먼저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신 이거보다도 이 위에 있는 밸류, 그 대상에 대한 밸류, 그거에 대한 패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밸류를 성취하려면 뭐로 성취하겠냐, 어떻게 하면 성취하겠냐, 그 다음에 또 궁극적인 이유인 왜 그걸 해야 되냐, 왜 그걸 가치를 넣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냐 하는 그 질문의 축에는 물론 대상인 후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봐줘야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250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놓고 이제 이 네 개로 분석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스퀘어에 대한 아까도 조금만 하드 디지털. 여러분들 이 앱 개발하는데 이 우리 과목이 앱 개발하는 과목이지만 사실은 앱만 개발해가지고는 힘이 없어. 하드웨어 플러스 앱을 개발하는 게 진정한 개발이에요. 이 스퀘어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드웨어가 있는 게 왜 좋으냐? 하드웨어가 있으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오랫동안 그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하게만 짜놓으면 언제라도 침략이 가능해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요즘 앱 개발자들이 자꾸 그 하드한 거를 뭘 개발하냐 이런 걸 덧붙여서 좀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연도별로 까는 모양이야. 쭉 깔아보니까 뭐 많이 있더라 이거야.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같아요. 연도별로 이렇게 이런 250개가 깔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트라이앵글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이 마지막 써있는 이 문장이 우리한테 잘 기억을 해야 될 문장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다 우리가 혁신시켰다는 말은 뭐냐? 이거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이 변화를 줘야 진정한 변화같이 보인다. 네. 하나가. 그러니까 고객을 이쪽 고객보다 저쪽 고객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4개 요소 중에서 2개 이상이 컨비네이션의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우리 머릿속에서 나왔을 때 그걸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그려지더라. 연관성이 있긴 있는데 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 연도별로 이렇게 깔아보면 뭐 이렇게 많은 적당한 선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패턴 넘버 39 이걸 이제 뽑아내면 55개 중에서 하나의 예로 그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나중에 그 아티클 보면 레이저 앤드 브레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저 앤드 브레이드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질렛 면도기가 나와서 그죠? 조금 있다가 HP가 나오고 네스프레소가 나오고 애플 아이팟 튠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슬레에서 또 특별한 것들이 나오죠. 뭐예요? 공통점이? 싸게 팔고. 네? 최초에 싸게 기획 하드웨어를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싸게 팔고 소모성을 계속 팔아서 돈 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면도기 하나 사면 면도 날 그 다음에 계속 팔아. HP가 복사기는 싸게 팔았는데 복사 잉크 갖고 또 계속 돈 벌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네스프레소가 뭐 이런 캡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찍어서 파는데 그러한 시리즈가 이거로 보면 자기네를 보면 39번 패턴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연도에 의해서 깔리면서 새로운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그건 이제 하나의 이 크로놀로지컬한 오더에 대한 이야기고 이 오더가 흘러갈 때 옆에 또 다른 것들이 흘러간다 이거야.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락드인이라는 거는 뭘 사면 꼭 계속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령 들어서 그 소니 제품 이런 거 사면 아니죠. 우리가 애플이라고 보면 더 쉽게 애플 사면 애플 거 자꾸 사야 되잖아요. 락드인 패턴이거든요. 그런 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다이렉트 셀링 방법으로 계속 자기네 물건을 파는 그런 패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패턴들이 처음에는 물론 이게 변화하는 트랜스포의 모양으로도 가져가 있지만 이게 컴바인 하다가 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더 확대되는 의미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하고 있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기업이 진짜 이게 연도별로 많은 서너 개 기업이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이제 나갔는데 이걸가 나가다가 자기네끼리 트랜스폰지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른 패턴들하고 이렇게 컴바인을 시키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더 한 거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거기 플러스 알파의 형식으로 더 증대시켜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보면 우리 머릿속에도 상당 포션 부가 가치가 있는 행위가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55개가 말이 그렇지 이걸 다 기억을 해야 야 이건 이 기업은 이런 패턴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게 복잡하니 이런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카드를 구하러 제가 스위스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카드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시하면 좋지 않겠나? 그룹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엔 이거 얘기하자 이래도 되긴 되지만 그냥 이 카드로 해서 야 이 중에서 골라 이게 오늘 어디에 맞는 패턴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더 빠르다. 뭐 그런 의미로 이 카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절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절차를 이 프로시디어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초기화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 처음에는 옛날 모델을 갖고 이제 물론 연구를 하겠죠. 그 옛날 모델을 갖고 이제 이러한 55개 패턴 중에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자꾸 보면서 이 모델을 새로운 거로 바꾸는 거죠. 그죠? 이 모델, 이 55개 패턴을 비비는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이 언덕에다 이걸 자꾸 비비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런 도구들을 많이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 스위스가 독일 말을 쓰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책도 만들고 내비게이터 책. 비즈니스 모델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에 독일 말로 이렇게 게셰프트 모델레 엔트 베르켄 뭐 이렇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로도 그냥 카드 하지 말고 좀 유치하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뭐 이런 말.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다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형태의 맵이 여러분들도 아티클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삼성이다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갤럭시를 만들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점쳐볼 수 있고, 그러면 삼성 갤럭시가 앞으로는 뭐를 해야 되냐, 그걸 우리가 이 55가지 패턴에 빗대어서 이런 게 좋은 방향 아닐까 이렇게 이제 서제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뭐냐 한마디로 큰 회사가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큰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되든 LG전자가 되든 현대자동차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런 차가 지금 이런 패턴들 중에 어느 선상에 있는 건지 그걸 알아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컴비네이션 뭐 하여튼 이런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이 점을 치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치면 이제 현대차에다가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웃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진짜로 잘해오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55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2주가 필요한 거예요. 설날 때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설날 들어가기 전에 이메일로 서로 우리 마음에 맞는 내가 잘하는 기업이 어디다 이렇게 한두 문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여기 패턴 중에서 어디를 따르고 이제 어디하고 또 융합이 돼야 더 좋은 거가 나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날 끝난 다음에 오시면 안 한 사람하고 확실히 다를 거라고. 그렇죠. 250개 기업에 어떻게 동태를 알아봤으니까 상당히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결론은 하는 방법인데 50가지 갖고 한다, 카드 갖고 한다 그런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보면 이렇게 다이버지하고 컨버지하고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거 할 때 너무 이렇게 딱 정형화되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흐트렀다가 다시 뭉치고 흐트렀다 뭉치면서 이게 지금 왜 이 위치에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가, 그럼 향후에 이게 모델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 4번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꾸며나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써있는 것처럼 누가 한 사람이 막 주도해가지고 빽빽거린다고 다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게 토의를 해서 이루어야 되는 숙제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